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표에게 2002년 겨울 바다가 나한테 오지 않았어. 겁먹은 얼굴로 아이가 말했다. 밀려오길래 먼 데서부터 밀려오길래 우리를 덮고도 계속 차오르기만 할 줄 알았나 보다. 바다가 너한테 오지 않았니? 하지만 다시 밀려들기 시작할 땐 다시 끝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 다시 내 다리를 끌어안고 다시 뒤로 숨겠지. 마치 내가 그 어떤 것 바다로부터조차 널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기침이 깊어 먹은 것을 토해내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부르던 것처럼 마치 나에게 그걸 멈춰줄 힘이 있는 듯이. 하지만 곧 너도 알게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일뿐이란 걸. 저 번쩍이는 거대한 흐름과 시간과 성장, 집요하게 사라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들 앞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걸. 색색의 알 같은 순간들은 함께 품었던 시절의 은밀함을 처음부터 모래로 지은 이 몸에 새겨두는 일뿐인걸. 괜찮아. 아직 바다는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쓸어가기 전까지 우린 이렇게 나란히 서 있을 테니까. 흰 돌과 조개 껍질을 더 주울 테니까. 파도에 젖은 신발을 말릴 테니까. 까끌거리는 모래를 털며 때로는 주저앉아 더러운 손으로 눈을 훔치기도.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신체의 회복은 의지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힘듦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 모두의 편견을 넘어서 이 치유와 회복의 일을 우리 함께 되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나는 조각가이다. 거칠게 다듬어지지 않은 나를 매끄럽게 다듬어 멋진 작품을 만들고 있다. 과거의 기억을 들여다보고 삶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조각한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더라도 작품의 과정일 뿐이다. 때론 상처와 흉터가 남기도 하지만 작품의 일부일 뿐이다. 울퉁불퉁했던 조각이 매끄러워지는 것은 회복의 과정이다. 아직 매끄럽지 않지만 언젠가는 멋진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주황이는 따뜻한 친구, 노랑이는 노래하는 친구, 초록이는 남을 생각하는 친구, 파랑이는 눈물이 많은 친구, 남색이는 우울한 친구, 보라는
모든 친구들을 포용하는 친구. 나는 다양한 색깔들로 알록달록한 내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주 가끔 파랑이와 남색이가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지개의 끝색에 보라 친구와 함께 깊은 바다와도 같은 파랑이와 남색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내 자신을 회복한다. 이렇게 조화로워진 나의 마음은 오늘도 무지개가 떠있다.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면 지금의 제 삶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우울증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편의 불의 사고로 시작됩니다. 10여 년 전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해졌고 말도 어눌해지면서 사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했던 남편은 사고 후 난폭해졌고 술을 숨겨두고 하루에 2~3병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에 취하면 자고 깨면 다시 술을 찾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저를 향해 폭언을 내뱉었고 급기야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변한 남편이 실망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보고 간절히 빌며 애원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을 오가며 이제 제 모습이 오가며 저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두려움에 떨며 지난 지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지쳐가고 있던 7년 전 어느 날 남편은 결국 자살을 시도하고야 말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저는 그 일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끝도 없이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기에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게 바로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였습니다. 남편의 퇴원 후 센터에서는
저희 가정에 자주 찾아오셔서 남편과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술을 한 번에 끊는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센터의 수많은 지지와 상담 프로그램 덕분에 남편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이는 술을 점점 줄이고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센터의 자살 시도자의 회복을 위한 다시 함께 자조 모임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함께 자조 모임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다시 함께 얻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센터와 다시 함께 프로그램 자조 모임 덕분에 남편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남편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웃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도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텃밭도 가꾸고 게이트볼도 즐기며 밝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의 손을 잡고 텃밭에서 함께 일하고 땀 흘리며 게이트볼을 칠 때마다 저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이제는 저희 부부가 겪었던 지난날의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통해 우울증이나 알코올 의존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저희가 그 오랜 고통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곳의 따뜻한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와 함께라면 이 힘든 과정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저에겐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러했듯 손을 내밀고 도움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